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자, 생체 이용률, 생물 이용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은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하고 있는 또는 미세 플라스틱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종류들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안 좋은 것만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를 충분히 좀 기억을 하고 이렇게 생활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스페놀 A,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 있는 물질, 태아 및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유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그리고 PAH, 다한방향적 탄화수소, DDT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암, 돌연변이, 암, 생식 능력 저하. 생식 능력이 저하되면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류가 멸망합니다. 인류가.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생식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는. 근데 걔네들이 하는 게 다 환경 호르몬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다에 수영하러 가도 바닷물 먹지 마세요. 뭐 수영하다 보면 물 많이 쑥쑥 먹게 되잖아요. 최대한 먹지 않게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은 크게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놓고 계세요. 환경 호르몬의 물질, 뭐 비스페놀 A나 PAH 같은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더라. 이 정도 수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흡수돼가지고 각각의 장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이런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매주 1인당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수치 2,000개 입자 정도 먹는다고 해요. 그거를 그람수로 무게로 따지면 5g인데 신용카드 한 장입니다. 지금 신용카드 한 장을 딱 펴보세요, 여러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얼마나 커요? 학생증만한 거 똑같죠? 이거를 맨날 먹는 거예요, 저희가. 그만큼 바다에도 있지만 바다에서 나온 생물들, 우리가 떠먹는, 그리고 민물, 하수에도 많습니다. 강물에도 많고요. 즉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한 장씩 맨날 먹는 거예요. 이게 생물에 우리가 생물 이용도가 없이 배출이 다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진 않고 일부 우리가 이용이 돼요. 그리고 배출이 됩니다. 그 이용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은 계속 안 좋아질 테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염된 것을 오염 더 이상을 시키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나온 거는 1시간짜리 아마 동영상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자체적으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그럼 이런 해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제거하고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지금 제거하는 활동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그 청년 이야기예요. 청년 이야기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북태평양 형성된 거대한 쓰레기선, 한반도의 7배 크기인데요. 이걸 치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긴 파이프를 서로 연결해서 물에 뜨게 하고 바로 아래에는 3m 깊이의 막을 설치했습니다. 600m 길이의 파이프가 조류에 따라 움직이면서 쓰레기를 모으면 배가 가서 수거하게 되는데요. 이 야심찬 작업의 주인공은 올해 24살의 청년, 발명가 보얀 슬랫입니다. So for the next few months are going to be super tense. This is an exciting moment, but of course the moment we're looking most forward to is to bring this first plastic back to shore. It's proven technology, and that's what we hope to achieve with this first system. So. 슬랫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지금까지 그동안 338억 원을 모았는데요.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90%를 치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일 겁니다. 한편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1억 5천만 톤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10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클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24살짜리, 이게 2018년도 거니까 3년 전이죠?
지금 27이네요. 이때, 그 당시 24살 때니까, 이때 그 젊을 때,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뭐지? 면적의 7배에 이르는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흘러온 쓰레기 여러분들도 그 창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런 유사한 좀 도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 창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고,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습니다.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서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실제 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은 대부분 해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물량이 해양이 가장 많잖아요. 그죠? 어디 한강, 낙동강 여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총량으로 보면은 전 지구의 약 97%가 해양입니다. 바닷물. 그러니까 바닷물에 얼마나 많은 양이 있겠어요. 총량으로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대부분 바다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다른 내용들은 뒤에 1시간짜리 동영상을 제가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아마 아주 자세하게 쭉 나올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